어르신들은 왜 새벽 3시에 자주 깨어날까요? 흔한 현상이지 않나요? 하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던 질문이며 이제 그 문제에 대해 밝힐 때가 되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는 이 야행성 미스터리를 깊이 파헤쳐 우리 어르신들을 선호하는 듯한 이 특이한 기상 신호 뒤에 숨겨진 이유를 탐구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무작위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작용하는 근본적인 요인들이 있으며 그중 일부는 우리의 자연적인 신체 리듬, 호르몬 변화, 심지어 우리의 생활 방식 선택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유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러한 이른 기상이 건강과 웰빙에 미치는 영향도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걱정해야 할 원인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황금기에 무해한 기벽일까요? 뛰어들 준비가 되셨나요? 어르신들의 수면의 밤의 미스터리를 탐험해 봅시다. 우선 수면 패턴과 나이가 들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수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단순히 하나의 균일한 휴식 상태를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면은 실제로 고유한 특징과 목적을 가진 복잡한 일련의 단계입니다. 수면 주기는 4단계로 구성됩니다. 1단계와 2단계는 얕은 잠이고 3단계와 렘, 급속 안구 운동. 수면은 각각 깊은 잠과 꿈을 꾸는 단계입니다. 1단계에서는 막 잠이 들기 시작하고 쉽게 깨어날 수 있습니다. 2단계는 약간 더 깊은 잠으로 심박수가 느려지고 천이 떨어집니다. 3단계는 깊은 잠에 빠지는 단계로 수면 주기의 회복 단계이며 몸이 조직을 복구하고 재성장시키고 뼈와 근육을 만들고 면역 체계를 강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렘 수면은 깨어 있을 때와 거의 비슷하게 뇌가 활성화되고 대부분의 꿈이 일어나는 단계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구조가 변합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수면 시간의 변화입니다. 노인들은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더 일찍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수면 위상 전진이라고 합니다. 또한 깊고 회복적인 수면을 취하는 시간도 줄어듭니다. 대신 노인들은 얕은 수면 단계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흔한 오해는 노인들이 잠을 덜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젊은 성인과 거의 같은 양의 수면, 즉 밤에 약 7, 9시간의 수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면 패턴의 변화 때문에 밤에 잠을 덜 자고 낮잠으로 보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이가 들면서 반드시 잠을 덜 자는 것은 아니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깨어났을 때 덜 상쾌함을 느끼게 하고 일부 노인들이 아침 일찍 깨어나는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수면 패턴의 변화가 노화 과정의 일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3시 기상 신호는 무엇일까요? 이제 노인들이 왜 새벽 3시에 자주 깨어나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밤에 화장실을 사용해야 할 필요가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의학적으로는 얀요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다양한 이유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단순히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액체를 마시는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당뇨병, 요로 감염 또는 전립선 문제와 같은 질병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노인들에게 흔한 문제이며 밤에 여러 번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면 수면을 크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른 기상을 유발할 수 있는 통증이나 불편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관절염, 섬유근육통 또는 기타 형태의 만성 통증과 같은 만성 질환은 잠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지 신체적 불편함만이 아닙니다. 불안이나 우울증도 불안한 밤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은 수면에 관해서 종종 간과되지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새벽 3시에 깨어나는 것은
당신의 몸이 무언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핵심 요인은 생체 리듬의 변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체 리듬은 몸의 내부 시계와 같아서 적절한 시간에 깨어 있거나 졸리도록 안내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시계가 앞으로 이동하여 더 일찍 잠자리에 들고 더 일찍 일어나게 됩니다. 수면 위상 전진 증후군이라고 알려진 이 현상은 일부 노인들이 새벽에 깨어 있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인으로서 환경적 방해에 더 민감하다는 것을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동차 소리, 배우자의 코골이 또는 냉장고의 윙윙거리는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증가된 민감성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증가하는 얕은 수면 단계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정 약물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흔히 처방되는 많은 약물, 예를 들어 베타 차단제나 이뇨제는 밤에 깨어나는 것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약물이 원인이라고 의심되면 의사와 상담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수면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해 용량을 조정하거나 하루 중 다른 시간에 복용하도록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몇 가지 흔한 이유를 다루었습니다. 화장실 사용 필요 증가, 통증 또는 불편함, 생체 리듬 변화, 환경적 방해에 대한 민감성, 그리고 약물 부작용입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증은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차례로 수면 장애를 더 많이 유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한 사람의 수면을 방해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몸과 그 필요를 이해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를 이해하면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른 기상의 건강상의 영향은 무엇일까요? 새벽 3시에 깨어나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러한 수면 방해 외 신체적, 정신적 웰빙에 미치는 영향을 자세히 살펴보는 부분입니다. 우선 신체적인 측면부터 시작해 봅시다. 수면이 단편화되면 우리 몸은 완전한 범위의 수면 단계를 거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조직 복구, 근육 성장 및 호르몬 조절과 같은 수면의 회복 기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방해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질병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순히 감기와 싸우는 것만이 아닙니다. 수면 부족은 심각한 건강 상태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병, 당뇨병, 비만이 있습니다. 더 깊은 수면 단계에서 우리 몸은 혈류의 포도당 조절에 도움이 되는 호르몬을 방출합니다. 이러한 단계가 단축되면 포도당 수치가 불안정해져 제2형 당뇨병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잊지 마세요. 불안한 밤을 보낸 후 멍하고 짜증이 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만성적인 수면 방해는 단순히 기분 나쁜 것 이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불안, 우울증, 심지어 인지기능 저해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면은 우리 뇌가 낮 동안의 기억을 처리하고 통합하는 시간입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을 위한 야간 가사 서비스와 같아서 중요한 정보를 정리하고 저장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깨어난다면 우리 뇌는 작업을 완료할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낮 동안 기억력 문제와 집중력 어려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수면과 기분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를 기분 변화와 감정적 불안정에 더 취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연구에 따르면 불면증 환자는 임상 우울증에 걸릴 가능성이 10배 더 높고 임상 불안에 걸릴 가능성이 17배 더 높습니다. 삶의 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수면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에너지 수준, 기분, 스트레스 대처 능력, 심지어 우리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른 아침 기상이 어떻게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러니한 것은 수면에 대해 걱정하는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순환이지 않나요? 충분한 잠을 못 자는 것에 대해 더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잠들고 잠을 유지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본질적으로 수면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재충전하고 활력을 되찾는 데 필요한 방해받지 않는 휴식을 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방해받는 수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세그먼트에서 더 나은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몇 가지 해결책과 팁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시청하세요. 다행히 노인들의 수면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편안한 수면을 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실용적인 팁과 해결책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수면 친화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전부입니다. 즉,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고 시원해야 합니다. 암막 커튼이나 수면 안대는 원치 않는 빛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환경에 살고 있다면 백색 소음 발생기나 귀마개가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가 화씨 61.5도 정도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편안한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또 다른 핵심 요소는 당신의 침대입니다. 매트리스와 베개가 편안하고 지지력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7, 10년 이상 되었다면 교체할 때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구를 잊지 마세요. 부드럽고 통기성이 좋은 시트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규칙적인 수면 일정 유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우리 몸에는 생체 리듬이라고 알려진 내부 시계가 있으며 일관된 수면 각성 주기를 고수하는 것은 이 리듬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주말에도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일어나도록 노력하고 가능하다면 낮잠을 피하세요. 낮잠은 밤에 잠들기 어렵게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생활 습관을 고려해 보세요. 규칙적인 운동은 더 나은 수면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잠자리에 들기 직전의 격렬한 활동은 피하세요. 깨어있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몇 시간 전에는 카페인과 알코올 섭취를 제한하는 것도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전 한 잔이 처음에는 졸린 느낌을 줄 수 있지만 밤늦게는 수면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영양 섭취도 수면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과일, 채소, 기름기 없는 단백질, 통곡물이 풍부한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도록 노력하고 잠자리에 들기 직전의 과식은 피하세요. 불편함을 유발하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팁을 시도한 후에도 여전히 잠들기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고려해 볼 때일 수도 있습니다. 수면 전문가는 종합적인 평가를 제공하고 당신의 필요에 맞는 맞춤형 치료 계획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불면증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 즉 수면을 방해하는 도움이 되지 않는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치료법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자는 것뿐만 아니라 더 잘 자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러한 팁들이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수면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의료 조언을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항상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바른 접근 방식을 통해 노인들은 필요한 편안한 수면을 취할 수 있지만 항상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오늘 배운 내용을 요약해 봅시다. 우리는 수면 패턴의 복잡한 세계, 특히 노인 인구에 초점을 맞춰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수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많은 변화를 겪는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러한 변화 중 생체 리듬, 즉 우리 몸의 내부 시계가 이동하여 노인들이 밤에 더 일찍 졸리고 새벽 3시와 같은 특이한 시간에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이러한 이른 기상의 이유를 탐구했습니다. 의료 상태, 약물, 생활 습관, 심지어 노화 과정 자체를 포함한 여러 요인이 이러한 발생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수면 무호흡증 및 하지불안 증후군과 같은 수면 장애도 노인들이 이상한 시간에 깨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불규칙한 수면 패턴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합니다. 우리는 만성적인 수면 부족이 인지기능 저해서 심장병, 당뇨병, 심지어 우울증 위험 증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단순히 피곤함을 느끼는 것 이상으로 그 결과는 광범위하고 심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암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노인들이 더 나은 수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되는 해결책과 팁으로 넘어갔습니다. 여기에는 규칙적인 수면 일정 유지, 수면 친화적인 환경 만들기, 낮 동안의 신체 활동 참여,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자극적인 물질 피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수면 문제가 지속되면 의료 조언을 구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더 심각한 근본적인 질환의 증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인들이 새벽 3시에 깨어나는 현상은 단순히 기벽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심각한 건강상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원인을 이해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우리는 노인들이 더 나은, 더 건강한 수면을 취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수면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은 노인들의 건강과 웰빙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들이 필요한 휴식을 취하도록 합시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잘 자고 잘 사세요. 작별 인사를 하기 전에 여쭈어볼 것이 있습니다. 이 비디오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셨다면 도움이 될 만한 주변 사람들과 공유해 주세요. 특히 노인들의 수면 패턴을 이해하는 것은 좋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측면입니다. 이 비디오를 공유함으로써 정보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더 나은 웰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유익하다고 생각되셨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당신의 좋아요는 저희 콘텐츠의 영향을 측정하고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듣고 싶으니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질문, 경험, 제안 모두 환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을 클릭하세요. 저희는 다양한 건강 관련 주제에 대해 잘 연구된 유익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가 귀중한 콘텐츠를 계속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까지 건강하게 지내세요.